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아침에 전쟁이 났다는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오발용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겹치면서 서울 시민들은 큰 소동을 겪으며 혼란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창업자인 아시안계 젠슨 후앙 회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LA 시간 오후에 한국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고요. 아마 이곳에 계시는 한인들도 한국의 가족이나 뭐 친지가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연락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후에 서울 전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에게 휴대폰으로, 요즘은 이런 그 경계 경보 뭐 언럿이다 휴대폰으로 가잖아요. 이곳 LA에서도 어떤 언럿 같은 게 우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제 그 서울 시간 아침 일찍, LA 시간 어제 오후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서 대피하라는 내용의 경계 경보였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설친 서울 시민들 대부분이 이제 잠자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이제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이른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네. 그 날카로운 경보 소리에 그렇죠. 또 사이렌까지 울려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휴대폰만 울린 게 아니라 지금 사이렌 소리까지 울렸는데, 로이터 통신이 어제 서울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다 아주 긴급하게 보도했는데요. 서울 시간 아침 6시 32분에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32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느닷없는 그 사이렌, 잠자고 있는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니까 서울 시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잠을 설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영문을 몰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몇 분 만에 각 그 사람들의 휴대폰을 통해서 대피를 촉구하는 경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 막 서울 시민들은 전쟁 났나 싶어서 크게 긴장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오발령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제 사이렌에 이어서 휴대폰 경계 경보까지 날라오면서 크게 놀랐고요.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이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그 서울시가 보낸 이 경계 경보 마크를 보면 워타임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전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사실 설명은 없어요. 빨리 대피하라고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 20여 분 만에 오발령인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뭐 해프닝으로 일단 끝나게 됐고요. 하지만 그 20여 분 동안, 긴 시간이에요. 20여 분이면. 그렇죠, 긴 시간이죠. 네.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네. 저 갑자기 이용평 씨가 그 북에서 넘어올 예, 때요. 예, 저 학교 다닐 때였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전쟁 그렇습니다. 났다고. 네. 그 느낌이 떠오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물론 많이 좀 놀라긴 엇갈리긴 했겠습니다만. 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분들은 오발령을 비난하기 이전에 서울 시민들 모습에 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북한과 한국이 어찌됐건 전쟁 중인, 명목상으로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란 말 자체가 전쟁을 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건데, 그 쉬는 게 이제 수십 년을 가고 있지만 어찌됐건 명목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너무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다. 뭐 오발령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어제 북한이 뭔가를 쏘아 올린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뭐 비상령을 발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결국 제대로 대피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어제 네. 뭐 보도 나온 걸 보면 대피한 사람도 없고 이게 뭐야 하다가 결국 이제 오발령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그러면 야, 이거 뭐 서울이 제대로 대처가 되겠나 좀 걱정스럽다, 개탄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오발령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사이렌 울리고 경계 경보만 하면 다냐? 그게 제대로 일한 거냐? 그리고 나머진 다 그럼 뭐 일반 시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냐?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사람을 놀래켜만 놓고 아무런 그 대응책이 없으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119 여기 미국으로 치면 이제 911이죠. 계속 눌렀다고 그래요.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119 눌러도 받지도 않으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인터넷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으니까 119도 안 되고 하니까 다 인터넷 접속해서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폭주하니까 인터넷도 느려지고 속도가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전화를 뭐 119에 해도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왜 대피하라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다들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 SNS에다 올라왔으니까. 근데 설명이 없잖아요. 정확한 설명이. 그냥 대피하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왜 이러냐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뭐 노는 날도 아니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황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러나 뭐 어떡하냐 일단 대피하라니까 영문도 모르고 짐 싸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 때문에 일단은 좀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이들 때문에 일단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짐을 싸서 어디든 지하로 일단 내려가야 되겠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는데 뭐 대피하라고 하니까 대피하면 일단 지하가 생각이 나니까 집에 지하실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라도 내려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짐 싸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오발령이라는 그 이제 메시지가 와서 이거 해프닝이 해프닝으로 됐다. 끝난 이런 거네요. 얘기입니다. 네네. 네. 지금 한국에는 만일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대피소는 마련이 돼 있나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대피소라는 게 하도 대부분 뭐 지하철 지하철 그런 무슨 거겠죠. 역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은 문제가 많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이거 뉴스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는요. 일단 서울에만 발령이 됐어요. 이게 서울에만.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한국 어디에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을 이제 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서울과 같이 묶이는 인천이나 경기도도 발령이 안 됐고요. 오직 서울만 지금 발령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전식 뭐 북한이 뭘 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서울만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도권, 인천, 경기까지는 당연히 커버가 돼야 될 것이고 이 경계 경보가 뭐 그리고 한국이 워낙 국토가 작은 나라니까 뭐 충청권이라든가 뭐 영남, 호남도 사실은 커버가 돼야 될 텐데 서울밖에 이게 안 나왔다는 거, 발령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서울시 발령이었기 때문에 서울밖에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처음 해명 나온 거 보니까 수방사의 요청이었다. 수방사의 요청이었다. 군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발송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서울시가 오발령했다. 이렇게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행안부의 발표를 보면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자체는 행안부 소관이 맞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행안부 소관인데 서울시나 지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행안부가 서울시에게 뭐 경보 발송하라고 한 적 없는데 서울시는 대피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습 경보를 울려서 오발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행안부가 얘기했고요. 그 북한이 우주 발사체 지금 쏘아 올려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이 이걸 몰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쏜 게 아니라 다 예고를 한 거잖아요. 다 알렸잖아요. 네. 알렸기 때문에 이날 이 시간쯤에 이 쏘아 올린다는 건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알고 있던 얘기인데 과연 이걸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사람들을 놀래킬 정도였나. 물론 일본은 더 심했죠. 오키나와 쪽에서는 뭐 30분간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경보가 울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각은 의심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혹시 이 안보를 이용해서 또 이 사람들을 좀 뭔가 안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가 뭐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추가 해명을 내놨죠. LA 시간으로 오늘 그 아침에 서해안 일부 섬들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서해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리는 게 서해안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서해안 일부 섬들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해서 경계 경보 발령했는데 섬들이니까 경계 경보 발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지잖아요. 섬들이니까. 그래서 경보받지 못하는 섬들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들에게 경보를 발령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침을 받은 서울시가 엉뚱하게 서울시 전체다 이거를 지금 날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행안부의 요청을 받고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LA시가 오늘 아침에 결국 사과를 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총리실의 경위를 설명했고 총리실의 판단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하면서도 혼란을 끼쳐드린 거, 심려를 끼쳐드린 건 사과하지만 오발령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발령. 왜냐하면 북한이 발사체를 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뭐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위험하다 뭐 경계 경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 시장이 해명하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과하면서도 서울시장은 또 오발령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수방사가 요청해서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라는 서울시 해명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라는 이런 네.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수방사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이제 경계 경보령을 발령했다는 예. 건데 수방사도 결국 군의 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수방사보다 더 높은 데가 합참입니다. 군의 최고 수뇌부는 합참이고요. 수방사도 합참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합참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경계경보 발령을 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합참은. 근데 수방사가 서울시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요청해서 서울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발령했다고 이렇게 서울시 측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수방사가 지금 합참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합참은 이런 경계경보를 발령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조직인 수방사가 멋대로 서울시에게 경계경보를 날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거 정확히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군의 기강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가 거짓 해명했다고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건 좀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경기, 서울은 같이 수도권으로 묶이는데 서울만 왜냐하면 수방사가 요청했다 그러면 과연 서울에만 요청했겠느냐. 인천과 경기도에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인천과 경기도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만 했기 때문에 누구의 좀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인 건지 이런 거를 좀 가려야 되겠다. 특히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좀 거짓 해명 또는 과장된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피를 하라고 하면서 무슨 일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이게 너무 좀 무책임한 이런 그 문자 발송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제대로 정부가 좀 그게 뭐 중앙 정부가 됐건 지방 정부가 됐건 제대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피를 해야 된다면 대피를 해야 되겠죠. 대피를 좀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좀 이게 자꾸 거듭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되겠, 그렇지 네. 않으면 나중에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리기 그렇게 될 수도 때문에요. 있죠. 좀 네. 어제 같은 좀 상황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엔비디아가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네.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창업주에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그렇죠. 있어요. 이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엔비디아를 잘 키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젠슨 황입니다. 이 한국 언론들은 황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황은 아니죠. HUANG입니다. 후앙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대만 분이죠. 그 60살. 엔비디아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키워냈고요. 엔비디아 지분의 3.5%를 보유했어요. 엔비디아 시총이 1조 달러 넘었다 그랬죠. 한국 돈으로 하면 1323조 6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3.5%를 갖고 있으니까 3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6조 3,050억 원의 대단한 엄청난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소유주도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그 인물이요 자주성간 아시안 1.5세기 그쵸. 때문에 더 관심이 맞아요. 크지 않습니까? 그 젠센 후앙이라는 분이 네. 대만에서 태어나서요 가족 이민으로 9살 때 미국으로 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거주지가 켄터키주였고 오레곤주에 이제 정착을 해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마스터 디그리 석사학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기업 LSI 로지스틱스 AMD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담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쪽 방면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러다가 1993년에 마이크로 시스템의 그 동료들, 그래픽 칩세트 설계자 커티스 프리엠, 전자기술 전문가 크리스 말라초스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했고, 결국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30년 만에, 설립한 지 30년 만에 시총 1조 달러 기업으로 이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지전적인 아시아계로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서요. 결국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건 AI 덕분이죠. 그래서 이 젠슨 후앙은 AI 출현으로 인해서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자기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어렵게 AI를 이제 개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음성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어려운 뭐 수작업할 필요 없이 말로써 그냥 AI에게 얘기해주면 AI가 그걸 다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가 더 무궁무진하다. 네,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AI 사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다, 이제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이 후황 회장이 얘기하는 이 AI 시대, AI 인공지능이 중요한 시대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